오늘 우리가 흔히 먹는 상추 한 잎이 입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초록색 잎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 7군데를 거치면서 놀라운 일을 해준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눈도 챙기고 뼈도 챙기고 뇌까지 챙겨주는데 거기다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신기합니다. 단순한 쌈채소 정도로만 여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74살 강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상추를 직접 키우시면서 매일 한두 줌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올봄에 혈당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주치의가 놀랄 만큼 수치가 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상추 하나만으로 된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식사 순서가 아주 좋다고 칭찬을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늘 상추를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셨거든요. 그 습관이 어떻게 혈당을 도와줬는지 지금부터 몸속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상추에 이런 성분까지 있었나 싶으실 만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상추를 어떻게 드시나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쌈으로 싸서 드시나요? 아니면 겉절이로 드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인데요. 이 순서 하나가 바뀌면 같은 상추를 먹어도 우리 몸이 받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이상 3분 중 1분이 당뇨이시고 절반 가까이가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가 있어요. 혈당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인데 비싼 보충제 없이도 밥상 위에 상추 한 잎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혈당만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우리 혈관 속에서 상추가 하는 놀라운 일도 있고요. 뇌를 11년이나 젊게 유지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 드시는 분, 콩팥이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류장은 위장입니다. 상추가 입에 들어가서 씹히는 순간 식이섬유가 침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장에 도착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상추의 식이섬유가 위벽에 얇은 막을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 안에 그물을 한 겹 깔아 놓는 거예요. 그 위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물에 걸려서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확 흡수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가니까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로 증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 환자들을 24개월이나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도록 한 건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8.3에서 6.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그냥 먹던 대로 먹은 그룹은 7, 3에 머물렀고요. 같은 음식, 같은 양인데 순서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참 신기하죠.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채소와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약 29% 낮았고 식후 1시간 혈당은 약 37%나 낮았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닌데 먹는 순서 하나로 이런 차이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물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소장에서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만드는 천연 혈당 조절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뭘 하냐면 인슐린을 더 내보내라고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요즘 당뇨 치료에 쓰이는 주사약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호르몬 경로를 이용한 약입니다. 비싼 약으로 만든 효과를 우리는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돈 한 푼 안 들고 몇 끼 실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딥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요. 채소와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약 29% 낮았고 식후 1시간 혈당은 약 37%나 낮았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닌데 먹는 순서 하나로 이런 차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고 싶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혈당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밤 사이에 평균 16 정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첫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밥부터 드시면 혈당이 더 확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반대로 상추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면 이미 올라간 혈당이 더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방화벽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상추를 서너히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면 이 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루 혈당 흐름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밥 드신 뒤 30분 이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으셔도 걷는 동안 근육이 혈당을 써버리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상추 먼저 드시고 밥 드시고 산책 나가시고 이 세 박자가 맞으면 약 없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소규모 양계장을 하시는 71살 황기태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요. 아침마다 상추와 달걀 프라이를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신 다음에 닭장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신다고 해요.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이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다는 게 이 방법의 장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상추 서너 잎에 참치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올려서 먼저 쌈으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현미밥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더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좋거든요. 한 연구에서 현미가 백미 대비 식후 혈당을 약 20% 낮췄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상추로 한번 막고 현미로 한 번 더 막는 이중방어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참치캔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참치캔 드실 때 기름을 모두 따라 버리시죠? 상추쌈을 드실 때는 기름을 너무 꼼꼼하게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남겨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참치캔에 들어있는 기름은 대부분 카놀라유나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이 상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 그러니까 루테인이나 비타민 K 같은 성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건강에 나쁜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돕는 좋은 기름인 거예요. 만들기도 아주 쉽습니다. 상추 서너 잎 깔고 참치 한 숟가락 올리고 현미밥 조금 얹어서 싸드시면 됩니다. 처음 한두 쌈은 밥 없이 상추와 참치만 드셔보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서 혈당 방어막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현미밥을 넣어 드시면 거꾸로 식사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먹던 쌈밥에서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니까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상추와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의 조합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추에 들어있는 루테인, 비타민 K,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기 없이 드시면 이 영양소들이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추 겉절이 하실 때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두르시는 거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까지 챙기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류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추가 소장을 지나 대장에 도착하면 식이섬유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상추의 식이섬유를 먹고 자라면서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멘트 같은 거예요. 장벽이 튼튼해지면 나쁜 물질이 혈액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면역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2024년 국제영양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또 있는데요. 아침에 상추를 먹으면 점심 혈당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같은 점심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한 끼의 상추가 하루 종일 혈당을 도와주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확인된 건데요. 아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이 점심 후 혈당 반응도 더 낮았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시는 것보다는 상추 몇 잎이라도 꼭 드시는 게 하루 전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거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걸 하시면 아침 한 끼의 가치가 달라 보이시죠? 여기서 잠깐 장 건강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약 70%가 모여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추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 유익균이 만든 단세지방산이 장벽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추가 장 안에 착한 균들한테 밥을 주는 거고, 밥 먹은 착한 균들이 우리 몸의 방패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장 건강부터 챙기시면 면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장 건강은 기분이나 정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별일 없는데 기분이 처지신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장 건강이 원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매일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게 기분까지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류장은 눈입니다. 상추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눈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이 두 성분이 우리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황반이 뭐냐면 우리가 글씨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의 중심부입니다. 이 황반이 손상되면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생기는데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고 심하면 시야가 흐려져서 글씨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변성 진행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기가 없으면 몸에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상추와 달걀을 함께 먹었을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8배나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노른자에 있는 지방 성분이 루테인의 체내 흡수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상추를 드실 때 달걀 반찬을 곁들이시면 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상추 계란말이처럼 아주 간단한 반찬이면 충분해요.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두르셔도 같은 원리로 흡수가 잘 됩니다. 상추 겉절이 하실 때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두르시는 거,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까지 챙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상추라도 종류에 따라 루테인 함량이 많이 다른데요. 양상추보다는 적상추, 청상추, 로메인 상추가 훨씬 풍부합니다. 색이 짙을수록 영양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상추를 고르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진한 초록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걸 고르시면 영양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적상추를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더 비싼 것도 아니니 적상추나 로메인 상추를 골라보세요. 눈 건강을 생각하시면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위장, 장, 눈까지 세 군데 정류장을 지나왔는데요. 벌써 세 곳에서 상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아직 네 곳이 더 남았습니다. 계속 따라가 볼게요. 네 번째 정류장은 뼈입니다. 뼈 건강하면 칼슘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사실 칼슘만 열심히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으려면 비타민 K가 꼭 필요한데요. 상추에 바로 이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안 붙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잠깐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K는 시멘트예요.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비타민 K가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K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의 골밀도가 뚜렷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확인됐고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두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나는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요추 골밀도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상추 두부 된장국, 상추 쌈에 두부 한 조각 올리기, 이런 익숙한 한식 조합이 과학적으로도 뼈 건강에 아주 좋은 궁합이었던 거예요. 별도로 뭘 사드실 필요 없이 우리 전통 음식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칼슘 보충제를 따로 사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보충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이나 보충제보다 매일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챙기는 게 더 오래 갑니다.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상추 좀 깔고 두부 한 조각 올리고 된장 한 숟가락 얹어서 드시면 그게 최고의 뼈 건강식입니다. 비용도 안 들고 매일 반복하기도 쉽고 게다가 맛도 좋잖아요. 상추쌈에 두부 한 조각, 된장 한 점, 마늘 한 쪽,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한평생 드셔온 밥상 아닙니까? 젊었을 때부터 먹던 익숙한 음식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뼈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 안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었어요. 5번째 정류장은 혈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데요. 상추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산화질소가 뭐냐면 혈관을 넓혀주는 가스예요. 수도관이 좁아지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산화질소가 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줘서 혈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2024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입니다. 총 113개 연구, 2,000명 넘는 참가자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식이 질산염 보충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관 탄력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추를 비롯한 잎채소가 질산염의 주요 공급원인데 전체 식이 질산염의 75에서 78%가 바로 이런 녹색 채소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늘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든요. 관련 메타 분석에서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4 정도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상추의 질산염 경로와 마늘의 알리신 경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넓혀주니까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 좋은 겁니다. 쌈 드실 때 생마늘 한쪽 곁들이시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어요. 참고로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굽거나 볶으면 많이 날아갑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효과가 더 높고요. 매운 게 부담되시면 잘게 다져서 쌈장에 섞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혈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1위는 암이고 2위가 심장병과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의 핵심이 바로 혈관의 건강이에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상추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이 혈관을 부드럽고 넓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추만 먹는다고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서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데 분명히 보탬이 됩니다. 전북 군산에서 버스 기사를 하시다 은퇴하신 72살 배상록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고혈압 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거든요. 어르신은 퇴직 후에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시면서 매일 저녁 상추쌈에 생마늘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년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을 끊으신 건 아닙니다. 약은 계속 드시면서 식습관을 바꾸신 건데요. 의사 선생님도 전반적으로 혈관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상추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분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약을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약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꼭 드시면서 식습관을 함께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약과 식습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혈관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상추, 특히 로메인 상추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100g에 약 136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이 엽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을 받습니다.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혈관 위험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엽산 섭취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엽산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정류장은 뇌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상추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960명을 평균 5년 가까이 추적 관찰했는데요. 매일 잎채소를 한 컵 넘게 챙겨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속도가 약 11년이나 더 느렸습니다. 11년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식사할 때 잎채소를 곁들여 드신 것 뿐인데 뇌 나이가 11년이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엽산도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엽산은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하거든요. 엽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창한 보충제를 사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식사할 때 상추를 조금씩 곁들이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대화 나누면서 지내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시는 78살 고영철 어르신이 계신데요. 어르신은 매일 점심때 상추쌈을 드시는 습관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나이에 비해 머리가 또렷하다고들 하시거든요. 물론 상추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잎채소를 드시는 습관이 뇌 건강에 보탬이 됐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비결은 없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7번째, 마지막 정류장은 수면센터입니다. 상추가 천연 수면제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 줄기를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 안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됐는데요. 수면의 질이 낮은 성인들에게 상추 추출물을 4주간 매일 먹게 했더니 수면의 질, 총수면 시간, 수면 효율이 모두 유의미하게 좋아졌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락투카리움 성분은 우리가 보통 먹는 잎부분보다 줄기 쪽에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추 드실 때 줄기 끝부분을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앞으로는 줄기 끝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드시잖아요. 밤에 자주 깨시고 깊은 잠이 잘 안 오시고 이럴 때 수면제에 의존하시기보다 저녁 식사에 상추를 곁들여 드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습관이 쌓이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가 옵니다. 참고로 저녁 식사에 상추를 드실 때 줄기 부분을 잘게 찢어서 된장국이나 들깨탕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국물에 넣으면 줄기에 락투카리움이 녹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거든요. 상추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 주세요. 자, 여기서 상추를 더 제대로 드시기 위한 실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칼로 써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건데 과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칼로 자르면 세포가 깨끗하게 잘립니다. 반면 손으로 찢으면 세포벽이 불규칙하게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상추가 스스로 방어물질, 그러니까 페놀 화합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항산화 성분이 늘어납니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겉절이 하실 때도 쌈 드실 때도 칼 대신 손으로 적당히 찢어 드시는 습관 하나가 영양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세척법입니다. 상추를 그냥 흐르는 물에만 씻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추의 쭈글쭈글한 표면이 세균이 숨기에 딱 좋은 구조거든요.
올바른 세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볼에 물을 받아서 상추를 흔들어 씻어주시고요. 물을 새로 받은 뒤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식초물을 만듭니다. 거기에 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리고 줄기 부분을 살살 문질러 주신 다음에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궈 주시면 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를 쓰셔도 괜찮고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숟가락 정도 넣어서 5분간 담가 두시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물기를 닦아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바로 넣어주세요. 4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세균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째, 혈액응고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상추를 아예 안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시면 약 효과가 불안정해지거든요. 매일 비슷한 양을 드시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용량을 맞추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로메인 상추는 100g당 비타민 K가 약 45에서 60 마이크로그램, 양상추는 15에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니까 종류도 일정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상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면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하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요. 채소는 삶거나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잠깐 언급드릴게요. 상추 자체가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식사 패턴이 바뀌면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갑상선 약은 공복에 드시는 게 원칙인데 아침에 상추부터 드시겠다고 약 먹는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약은 기존대로 공복에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상추와 함께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은 바꾸지 마시고 식사 순서만 바꿔주세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상추를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기보다 실온에 10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면 위장에 훨씬 편합니다. 또 상추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서너 잎에서 5잎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겉절이처럼 양념에 묻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리하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상추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와파린이나 콩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꼭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매일 한두 줌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상추 한 잎이 우리 몸속에서 거쳐간 7정류장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첫 번째 위장에서는 식이섬유 그물이 혈당 급등을 막아줬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천연 혈당 조절 호르몬까지 분비시켜줬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을 키워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줬고요. 세 번째 눈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을 보호했는데 달걀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뼈에서는 비타민 K가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했고요. 다섯 번째 혈관에서는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넓혀주고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해서 혈관벽을 보호해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뇌에서는 잎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인지기능 저하가 11년이나 느렸다는 놀라운 결과를 봤고요. 일곱 번째 수면센터에서는 상추 줄기의 락투카리움이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준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와파린, 콩팥, 갑상선약, 위장 예민한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와파린 드시는 분은 일정한 양을 유지하시고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의료진과 상의하신 뒤에 드시라는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상추 한 잎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준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흔하게 보는 채소인데 알고 보면 이렇게 대단한 녀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 아침 식사 때 상추 서너 잎을 밥보다 먼저 드세요. 둘, 상추는 칼 대신 손으로 찢어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식당을 하시다 은퇴하신 67살 오장근 어르신도 비슷하게 시작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상추 대여섯 잎을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는 습관을 3달 넘게 이어가고 계세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식후에 나른하던 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오래가는 건강 습관이 됩니다. 거창하게 식단을 바꾸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상추 한 잎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한두 줌 밥보다 먼저 손으로 찢어서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시장 가시면 적상추나 청상추 한 봉지 사오시고요. 씻을 때는 식초물에 5분, 보관은 물기 닦아서 지퍼백에 냉장.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가족들 걱정 안 끼치고 활기차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것 오늘 함께 확인하셨으니까요. 부디 늘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 밥상에 상추 한 입 꼭 올려보세요.